예, 장관님. 예. 지금 법제처가요,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하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는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상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 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이거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회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 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행안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제2 계엄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재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현재의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 네.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고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